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를 하는 삼전불패입니다. 삼전불패 여러분, 오늘 이번 시간, 오늘 하루를 최종 마감해 짓는 바로 삼성전자 주가 전망 시간입니다. 오늘도 그 여느 때와 변함없이 정말 소나무처럼 저는 이 자리에서 정말 묵묵하게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과의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만들어 나감에 따라 꾸준히 멘탈 케어와 전체적인 시황 체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간단한 출첵 또는 간단한 이제 코멘트를 작성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어려운 주식시장 속에서 댓글을 통해서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과 소통의 장을 만들어 나감에 따라 저는 충분히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오늘 우리나라 경제 시황과 업황에 따라 새로운 이벤트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황 체킹을 하면서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도 아시다시피 참으로 2022년 올 한해는 어려운 주식시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내재적인 가치에 따라 하락장을 보인 게 아니라는 것은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자체적으로 펀더멘탈의 문제라기보다는 바로 대외적인,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장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대외적인 경제적 침체로 인해서 세계 글로벌 주식시장을 휩쓸고 있으며, 그에 따라 우리나라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를 살펴보시면요, 제가 매일매일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에게 데이터를 보여드리잖아요. 그래서 정보 공유를 해드리는데 모조리 주가가 폭락장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주식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간단합니다.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도 하락세로 이어지고는 있지만 지금 LG에너지솔루션 시가총액 2위죠. 그와 더불어 SK하이닉스, 현대차, 카카오, 네이버, 삼성 SDI, LG화학 이런 상위권 종목들도 참으로 어려운 주식시장으로 이어짐에 따라 주가는 한없이 하락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 침체로 인해서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도 코스피 같은 경우는 거의 3,300선을 바라봤던 증시는 지금 무려 1000 가까이 떨어짐에 따라 2,300선에 등하락의 편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어려운 주식시장 속에서도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장기 투자를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며 주가가 하락장을 보여주든 또는 상승장을 보여주든 그냥 꾸준히 주식 수량을 모아가는 겁니다. 다만 아무리 삼성전자가 좋은 종목이라고 한들 저는 몰빵을 하는 것은 약간은 좀 반대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ETF 종목같이 좋은 종목에 분산 투자, 분할 투자를 함으로써 복리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아간다면 저는 충분히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하락은 줍줍의 기회이며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동력의 원천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피 시장은 전체적인 시황을 먼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 경제적인 부분을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주식시장의 시야를 조금 더 넓혀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거나 이런 이제 경제시장에 따라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다시피 한국은행입니다. 한은은 이에 따라 첫 빅스텝, 오늘 빅스텝이 좀 일구어졌습니다. 그에 따라 상승에 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2320선으로 회복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코스피는 2328로서 0.47% 등하락의 편차를 보여주었고, 증시는 장 초반 9시부터 등하락의 편차에 따라 점점점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증시가 좀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부분은 외인과 기관이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고스란히 개미 투자자의 저력이 상당히 크게 나타남에 따라 증시를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미 투자자는 2676억 원어치를 매수를 했지만 외인은 444억 원, 그리고 기관은 2386억 원어치를 팔아치움에 따라 증시를 조금은 어렵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증시가 상승했던 원인은 총 3가지로 나눠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상승의 원인, 일단 첫 번째부터 좀 살펴볼게요. 일단 이제 한국은행이 사상 첫, 그러니까 빅스텝이라고 하죠. 이 빅스텝에 따라 이제 한 번에 기준금리를 0.5% 인상을 함에 따라 지금 3거래일 만에 상승장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한국은행 이제 금통위에 따라 기준금리를 기존의 1.75%에서 2.25% 대략적으로 0.5% 인상을 함에 따라 오늘 요게 딱 이제 확정을 짓자마자 증시는 어느 정도 다소 안정세를 찾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3차례 정도의 연속적으로 4월달, 5월달, 7월달 인상도 전례가 없는 것을 살펴봤을 때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지금 무려 6% 이상 치솟아 오르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외환 위기 이후에 무려 23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정말 심각한 수준인 바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한 통화 정책에 따른 단행의 배경으로 꼽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시장에서도 당분간 높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의 현황에 따라 조금은 어렵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주식시장 현황에 따라서 세계 주요 증시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만 오늘 상승을 했느냐? 그 부분은 아닙니다. 일단은 뉴욕의 3대 지수, 그러니까 다우산업, 그리고 나스닥 종합, 그리고 S&P 500은 증시는 참으로 좀 어렵게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코스피는 소폭 상승장을 보여주었고, 이에 따라 일본 같은 경우에도 니케이 둘두로 증시 현황 또한 0.54% 상승장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상해종합, 중국이죠. 등하락의 편차에 따라 조금은 아쉽게도 증시는 막판에 하락장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와 더불어 중국, 이제 홍콩의 항생 또한 증시는 등하락의 편차에 따라 막판에 하락세를 보여줌에 따라 거의 뭐 보합장세로 마감을 지었다, 요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유럽 증시는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긍정적인 장세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참고 정도로만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나라 주요 증시 현황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그와 더불어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 우선주, 대체적으로 증시는 어렵게 나타났지만 반대로 SK하이닉스, 반도체주임에도 불구하고 0.75% 상승장을 보여줌에 따라 94,000원에 마감을 지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쉽게도 10만 하이닉스였던 증시는 여전히 전체적인 시황의 업황에 따라 어려움이 나타남에 따라 94,000원에 머물러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 나머지 종목 현대차나 네이버, LG화학, 그와 더불어 기아차까지 상당히 긍정적인 장세를 보여줌에 따라 오늘 코스피 시장을 어느 정도 좀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동력의 힘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주가 흐름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삼성전자는 58,000원에 100원 0.17% 등하락의 편차를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주가가 왜 이렇게 하락장으로 보여줬는지, 등하락의 장세에 따라 보합 장세가 왜 이렇게 흘러갔는지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시금 증시가 조금 어렵게 나타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외인들의 수급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뒷장에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투자자별 매매 동향에 따라 외인들의 수급이 무려 200만 주를 팔아치움에 따라 증시를 끌어내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200만 주 팔아치웠지만 이에 따라서 개미 투자자와 그에 따른 기관의 매수세가 증시를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간은 160만 주, 그 중에 증권이나 투신, 은행이나 종금, 그와 더불어 보험이나 연기금에서 모조리 매수를 함에 따라 증시를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 체킹을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 다음은 삼성전자 우선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주 같은 경우 52,600원에 0.57% 하락장을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겠고, 증시는 등하락의 편차에 따라 상승 곡선을 보여주더니 다시금 하락세로 전환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주는 누가 매도라고 매수를 했는지 그 부분 한번 참고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역시 여전히 이제 보통주도 외인들의 수급이 빠져나갔기에 지금 삼성전자 우선주도 외인들의 수급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투자자별 매매 동향에 따라 역시나 외인들의 수급이 빠져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와 더불어 기간 또한 무려 19만 주를 19,000주를 팔아치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형적으로 주가가 하락세로 전환을 하는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증시를 끌어내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인과 기관이 팔아치우자 개미 투자자는 26만 4천주를 매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 기관에서는 증권이나 투신 그리고 연기금에서 매수를 했지만 그 외 종금이나 보험에서는 매도를 함에 따라 증시를 끌어내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은 삼성전자 공매도 현황 한번 체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공매도 현황에 따라 오늘 84,885주를 팔아치웠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에 따라 증시를 끌어내리는데 동력을 가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항상 참고 정도로만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거의 비슷하게 공매도는 흘러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은 이제 오늘의 삼성전자 뉴스 총 3가지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떠한 이벤트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증시 등하락의 편차를 보여주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조표 가족분들, 증시 현황에 따라 오늘 삼성전자 뉴스 첫 번째 소식으로는 마이크론이 최근에 정전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부분 제가 최근에 우리 삼성물패 가족분들에게 소식으로 전해드렸었는데요.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동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증권사에서는 약간 미지찌거나 이제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증시나 이제 외부적인 요인이 워낙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마이크론은 기상 악화로 인해서 이 드림에 대한 제조 공장에서 장시간 정전 사고가 발생을 함에 따라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이 공장이 가동이 멈췄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론은 생산 능력이 축소된 상태에서 가동을 재개했으며, 그에 따라 향후 수주에 걸쳐 생산 능력을 끌어올릴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랜을 갖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쨌거나 이번 정전 사고로 마이크론의 메모리 반도체 생산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상당한 반도체 시장에 따라 비용과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세계 3위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정전 사고를 겪으며 생산 차질이 가시화되자 결국은 세계 1위 2위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사 이익의 기대감을 주가가 상승장으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고요. 다음은 선조표가 좀 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8.15 8월 15일 특사에 따라 가능성은 법무부, 그러니까 사면의 명단에 취합 중에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번 이재용 부회장이 저는 총수로서 솔직히 한번 만나보고 싶긴 합니다. 좀 만나보고 싶긴 한데 쉽진 않네요. 근데 갑자기 이런 말씀 드리는데, 어쨌거나 그래도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어쨌거나 이재용 부회장이 요번 8월 15일 강북절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번에는 이제 특별 사면이 이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정부가 유례없는 글로벌 위기 속에서 민간 경제 활성을 위해 사면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제가 또 빠르게 우리 삼성물패 가족분들에게 정보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삼성 청년에 따라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8기 입학에 따른 연 2,300명의 소프트웨어 인재 약성에 도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번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제 인력을 배출을 하기 위해서 고퀄리티한 창출 방안에 따른 인력 양성 육성을 이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 방안과 그에 따른 국내 IT 생태계 저변을 확대하고 청년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높이기 위한 실시하는 삼성의 아주 메리트 강력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연 2,300명이면 상당히 괜찮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IT로 먹고 사는 이제 산업군이 많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선전표가좀들 이렇게 전체적인 시황과 업황에 따라 장기 투자 이어가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시고요. 비록 주가가 등하락의 편차에 따라 이제 조금은 힘드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마 마음이 편안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항상 마인드 가치에 따라 내재적인 가치를 끌어올린다면 이 어려운 주식시장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선전표가 좀 더 이렇게 전체적인 시황과 업황에 따라 장기 투자 이어가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